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2033년 마 4 이상의 대한미사일이 판치는 세상에서 한국 경항공모함과 F-35B 도입은 삽질일까 아닐까? 2021년에서 2025년 국방중기계획의 공식화에 따라 한국의 경항모 확보 사업은 2021년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런데 F-35B 도입에 대한 불만 이전에 항모 도입에 따른 논란도 국방부 내에서 지금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한국형 항모는 2033년쯤에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항공모함 4척, 이지스함 30척, 핵추진 잠수함 22척을 확보할 예정이며 일본은 이즈모급 2척을 F-35B 탑재가 가능하도록 2025년까지 개조하고 2020년 중반까지 이지스함 8척, 디젤 잠수함 25척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한국 해군력은 알다시피 중일에 비해 질적 양적으로도 열세죠. 함정 톤수로 따지면 중국의 22%, 일본 자위대 42% 수준이며 함정 척수로는 중국의 29%, 일본의 79% 수준이며 해군 항공기는 중국 450여 대, 일본 210여 대, 한국은 70여 대를 겨우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항공모함, 한국형 경항모 만재 3에서 4만 톤급, 전장 250m 이상, 선폭 40m, 함재기 F-35B 12대, 헬기 8대 등 2033년 전력화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라오닝함 만재 77,500톤급, 전장 304.5m, 선폭 73m, 함재기 J-15 24대, 헬기 12대 등 2012년에 취역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즈모급 만재 27,000톤급, 전장 248m, 선폭 38m, 함재기 F-35B 12대 이상, 헬기 등 탑재되며 2025년 개조가 완료됩니다. 그럼 규모에 따른 항모 건조 비용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경항모 3에서 4만 톤급 2조 원 정도 들며 중형 항모 6만에서 7만 톤급은 6조 원 정도, 대형 항모 9만 톤급 이상은 7조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항공모함 보유국, 그리고 한국도 항모를 2033년에는 보유하게 됩니다. 지금도 항모 도입에 관련해 논란이 많지만 이미 경항모를 도입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하였고 건조비 2조 원 등 연간 항모 운영비는 1,000에서 2,00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모에 탑재될 F-35B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정부 내에서도 지금까지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단은 F-35B 도입 비용에 비해 무장 탑재 능력 등 효율성 문제가 가장 크고 공군 쪽에서는 F-35A 추가 도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장 문제도 문제지만 향후 항모와 F-35B 도입 후 호위 함대 확보를 위한 막대한 예산은 더 걱정이죠. 또한 정치권에서는 항모 불필요 주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은 중형 항공모함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무튼 일단은 올해 한 해 공군과 해군이 협의에 들어가고 정식적으로 합참에 F-35B 소요 제기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해군은 항모 운용을 어떻게 할까요? 현재까지는 공군 비행대에서 경항모의 조종사들을 파견하여 공군이 운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밀리 매니아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 F-35B 도입으로 인해 F-35A 도입 수량 축소와 관련해서는 먼저 FX 1차 사업대로 F-35A 40대를 먼저 전력화하고 2021년에 추진하는 FX 2차 사업으로 F-35A 20대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 F-35B 20대와 FX 2차 사업과는 분명히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F-35A 20대 추가 도입 완료 후 F-35B 20대를 도입한다는 것이죠. 다행 중 다행이지만 만약 모 언론 기사처럼 FX 2차 사업을 연기하고 F-35B 20대를 먼저 도입한다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현재 공군 전술기 수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F-35B는
조종사 교육 등 추가로 갖춰야 할 부분도 발생합니다. 즉 F-35B를 먼저 도입하더라도 당장 공군 전력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은 어쨌든 F-35 전투기를 총 80대를 운용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해군의 경항모용 함재기 F-35B 도입에 따른 불만과 예상 문제점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항모 전력화가 2033년인데 함재기 도입을 왜 이렇게 서둘러? 경항모 전력화가 2033년이면 솔직히 함재기 도입은 빨라도 2020년대 후반에 도입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 때문에 군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으며 정치적 배경 때문에 F-35B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문도 돌아다니는 중이죠. 반면에 일각에서는 경항모 설계 시 필요에 의해 F-35B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신 대한미사일이 판치게 될 2030년대에 좁은 동북아 해상에서 항모는 과연 필요할까? 10년 뒤에는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넘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다양한 대한미사일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좁은 바다에 항모를 만들어 띄운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모 도입을 반대하는 분들은 항모 도입 비용과 운용비, F-35B 도입 비용과 성조원 부족 문제로 더욱 반대가 거세죠. 세 번째로 공군 전력 공백의 현실화. F-35A와 F-35B는 일단은 전술적 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F-35B도 향후 공군이 운용하기 때문에 F-35A 20대 추가분 도입이 일부 주장처럼 취소되거나 지연된다면 이는 당장 한국 공군에 전력 공백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만에 하나 KF-X 사업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시 공군 전력 공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공군은 F-35B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네 번째, 목표물 상공 채공 시간이 겨우 30분인데 어디다 써먹지? F-35B는 목표물 상공 채공 시간이 30분에 불과한데 채공 시간 30분이라는 말은 목표물까지의 이동 시간, 대기 시간, 복귀 시간까지 생각해보면 작전 시간은 아마 많이 잡아도 15분 남짓한 수준이 될 것이며 풀 무장 시 채공 시간은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반론을 해본다면 미국 해병대의 해리엇 운용법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전술 운용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일단 함재기는 연속해서 반복 출격하는 쏘띠가 중요합니다. 꼭 무장을 많이 하고 작전 반경이 넓어야 한다는 것은 F-35B가 아닌 공역, 제압, 호위를 담당하는 제공형 전투기가 맞는 임무입니다. 즉 F-35B의 주 임무는 제공형 전투기가 아니라 지상군 지원 일반 전폭기 기종이죠. 이런 이유로 여러 언론 기사들이나 일부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F-35B 무장 능력이나 채공시간 부족 논란은 100% 맞는 말도 아니며 전술 운용에 따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만 경항모는 중형 항모에 비해 연료 탱크, 함재기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F-35B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이왕에 항모 보유를 결정했다면 경항모가 아닌 중형 항모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섯 번째, FX 2차 사업 F-35A 20대 추가분 도입 지연 가능성. F-35 도입건으로 공군의 F-35A 20대 추가 도입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공군은 F4, F5 도태 계획에 맞춰 FX 2차 사업으로 F-35A 20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었고 지난 국방 중기 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예산이 직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경항모 도입 결정에 따라 갑작스럽게 등장한 F-35B 소요 제기로 F-35A 추가분 도입이 사실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을 해본다면 일단 전략은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일본, 중국, 미국 등 각국은 지금도 항공모함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이 판치는 시대에 항공모함을 계속 건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군력 상승보다는 공군력의 확장에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 비교를 중국이나 일본, 미국과 비교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는 주요국들이 군사력 상위권의 나라이기 때문에 13년 뒤 항공모함과 전단을 보유한 우리 해군력이라면 웬만한 나라들 해상 전력들은 잽도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은 KDDX를 비롯해 함정 전력 증강과 잠수함 전력 증강과 최종 핵추진 잠수함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3개의 기동함대를 갖추게 됩니다. 전시에 가장 먼저 적국의 타겟이 되는 곳은 F-35A가 있는 청주 비행장도 포함될 것입니다. 고정된 위치에 노출된 F-35A보다 찾기 힘든 해상의 항모 전단 전력의 가치가 더 높을 수 있죠. 일례로 통신 침묵을 지키며 이동하는 미 함대 위치를 러시아 함대가 찾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육상의 비행장보다 해상의 항모 함재기의 가치를 높게 봅니다. 한국은 절대 덩그러니 항공모함만 만들어 바다에 띄워놓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성능이 더욱 향상된 이지스함과 잠수함 전력을 선구축하고 있으며 F-35B는 항모뿐 아니라 육상 어느 곳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죠. 그리고 해상 주권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항공모함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이즈모 개조가 끝나는 2025년까지 F-35B 42대를 도입 완료하고 동해 일본 영해 지역에 인공 해상 공군기지 건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부유식 활주로 기술은 이미 확보 완료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길이 1km, 폭 60m인 부유식 활주로를 건설해 항공기 이착륙을 실증 실험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2~3배 정도 확장된 부유식 활주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도전적인 행위죠. 마치며 한국의 선진 조성 기술로 볼 때 항모 건조 능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함호의 가성비나 F-35B 도입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이러한 찬반 논란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급속히 변화하는 동북아 해상 정세 등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